여러분, 보통 우리가 AI 혁명이라고 하면 무게가 전혀 없는 것들을 상상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저기 어디 클라우드 서버에 떠다니는 코드라던가 뭐 복잡한 알고리즘 아니면 엄청 가벼운 데이터 조각들 이런 걸 먼저 떠올리시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 심층 탐구를 위해서 증권사 산업 리포트부터 외신 거시경제 분석, 그리고 벤처 캐피탈 시장 보고서까지 수십 개의 방대한 자료를 교차 검증해 봤거든요. 네. 근데 아주 기묘한 흐름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사이버 공간에만 머물던 똑똑한 유령이 지금 자신을 담을 엄청나게 무겁고 거대한 물리적인 육체를 막 미친 듯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아, 맞습니다. 완전히 물리적인 세계로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한 발 앞서서 트렌드의 이면을 잇고 싶어 하시는 여러분을 위해 저희가 이 파편화된 기사들 속에 숨겨진 거대한 인프라 사이클의 퍼즐을 오늘 완벽하게 맞춰드리려고 합니다. 네, 보이지 않는 기술이 어떻게 우리 현실 세계를 물리적으로 뒤바꾸고 있는지 저희가 핵심만 딱 뽑아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그 거대한 자본의 폭발 현장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물리적 폭발이 가장 먼저 일어나고 있는 진원지가 바로 반도체 시장이더라고요. 네, 맞아요. 단순히 지금 칩이 잘 팔려서 호황이다, 뭐 이런 수준을 완전히 넘어섰거든요. 산업을 떠받치는 근본적인 물리 법칙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와, 물리법칙이요. 네, 글로벌 메모리 빅3 있잖아요. 삼성전자, 마이크론,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시총 1조 달러 클럽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마이크론은 이미 1조 1천억 달러를 뚫었고요. 진짜 대단하네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주목했던 건 UBS가 마이크론 목표가를 무려 3배나 끌어올리면서 던진 메시지였어요. 팔릴 때 반짝 호황 누리다가 창고에 재고 쌓이면 가격 폭락하는 게 우리가 알던 메모리 반도체의 숙명 아니었나요? 그렇죠. 뼈아픈 사이클이었죠. 근데 왜 갑자기 사이클이 사라졌다고 하냐면요. AI가 데이터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가 과거랑 완전히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다른데요? 스마트폰은 우리가 화면을 켤 때만 작동하잖아요. 근데 AI 모델은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수천억 개 파라미터를 계속 계산해야 됩니다. 절대 쉬면 안 되는군요. 맞아요. 이 막대한 연산을 처리하려면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가 끊임없이 데이터를 퍼다 날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계절 타는 수요가 아니라 이 거대한 인프라가 숨을 쉬기 위해 365일 내내 메모리를 빨아들이는 구조적 수요로 바뀌어버린 거죠. 와,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 시장의 권력 구조가 완전히 뒤집혔다고 봐야겠네요. 제가 자료 보면서 제일 놀랬던 게 사실 SK 하이닉스 행보였거든요. 그 빅테크 제한 거절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알파벳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들이 하이닉스한테 용인팹 건설비 31조 원 대주겠다. 거기다 EUV 장비비 12조 원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제안했잖아요. 엄청난 금액이죠. 그러니까요. 근데 하이닉스가 이걸 거절했다는 게 상식적으로 제발로 찾아온 수십조 원의 투자금을 걷어찬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표면적으로는 하이닉스가 아쉬울 게 없나 싶지만요. 사실 그 이면을 보면 아주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독소 조항이요? 네, 특정 고객의 돈을 받아서 공장 라인을 깔면 사실상 그 라인인 그 빅테크의 전용 공장이 되어버립니다. 아, 족쇄가 채워지는 거네요? 그렇죠. 나중에 거시경제가 좀 꺾여서 그 빅테크 수요가 확 줄어들면 하이닉스는 다른 회사의 물건을 팔지도 못하고 공장을 그냥 눌리거나 헐값에 넘겨야 되는 종속 리스크가 생기는 겁니다. 아하, 비유하자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맛집 사장님이 단골 VIP 손님이 프랜차이즈 투자하겠다는 걸 단칼에 거절하는 거랑 똑같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돈 받는 순간 손님 입맛대로 요리해야 되니까요. 맞아요. 거절하면 내 맘대로 메뉴 가격을 확 올릴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니까 하이닉스가 지금 장기 공급 계약, 그러니까 LTA 맺을 때 선수금도 엄청 챙기고 향후 몇 년간 가격 하한선까지 싹 다 보장받고 있더라고요. 1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72%라면서요. 네, 현금 창출력이 압도적이니까 내 돈으로 짓고 내 맘대로 팔겠다는 선언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글로벌 자본시장이 이런 빈틈을 가만히 놔두진 않거든요. 중국의 맹추격이 엄청납니다. 아, YMTC라는 중국 기업 얘기군요.
자체 기술로 무려 270단 낸드 플래시 적층에 성공해서 상장 절차 들어갔다고요. 맞습니다. 이 270단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의 아파트를 270층이나 쌓아 올리면서 층간 전기적 간섭을 다 막았다는 뜻이거든요. 옛날에는 중국이 절대 못 넘을 물리적 장벽이라고 생각했던 기술이에요. 와, 270층이라니. 거기다 D램 만드는 CXMT도 지금 과창판 상장심사 임박했다면서요. 그래서 국내 상장된 중국 반도체 ETF 수익률이 막 한 달 새 45% 넘게 폭등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요. 네, 진짜 무서운 속도죠. 근데 전문가님, 이렇게 반도체 산업으로만 천문학적인 돈이 확 빨려 들어가면 이거 경제 전체로는 과연 어떤 나비 효과가 생길까요? 블룸버그 자료 보니까 단순한 호황을 넘어설 것 같던데요.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게 비트의 세계에서 창출된 엄청난 부가 어떻게 물리적인 아톰의 세계, 즉 현실 물가를 뒤흔드는지 보여주거든요. 현실 물가를요? 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경고한 게 2028년쯤 되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임직원들한테 풀리는 성과금만 한 30조 원에 달할 거라는 겁니다. 와, 30조 원이요? 그 엄청난 유동성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뻔하죠. 용인, 동탄, 수안 같은 반도체 벨트의 부동산을 정조준하게 될 겁니다. 그럼 특정 지역 자산 가격이 폭등하고 이게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게 되고요. 아, 그럼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싶어도 이 반도체 호황 때문에 인하를 못하게 묶여버리는 족쇄가 될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게다가 이미 그 돈 때문에 노종 현장도 지금 노노 갈등으로 난리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는 반도체에 담당하는 DS 부문은 성과금으로 약 6억 원을 기대하는데 스마트폰이나 가전 만드는 DX 부문은 한 600만 원 수준이라면서요. 격차가 엄청나서 파워블리스크까지 부각됐고 카카오도 경영진 RSU 문제 때문에 5개 계열사 공동 파업 위기 겪고 있고요. 네, 코스피 1만 포인트 돌파 낙관론 뒤에는 이런 철저한 부의 쏠림 현상이라는 복병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도체라는 이 뇌세포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 막강한 지능이 마침내 육체를 얻어서 현실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피지컬 AI 시대가 열린 거죠. 구글 딥마인드에도 초기 물량 공급되고 있고요. 네, 국내 사례만 봐도 변화가 엄청 구체적이에요. 마키나락스라는 기업이 현대차 공장에 있는 1,400대 로봇의 관절 움직임 데이터를 AI로 학습시켰거든요. 네. 그랬더니 로봇 특정 부품이 고장나기 5일 전에 무려 90% 정확도로 미리 예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겁니다. 와, 공장 자체가 자기 건강 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변한 거네요. 근데 제가 맥킨지 리포트를 보니까요. 이 휴머노이드가 상용화되려면 넘어야 할 진짜 장벽이 AI 지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요. 공급맨이죠. 네, 로봇 한 대 만드는 부품 원가, 즉 BOM을 지금 15만 달러에서 2만 달러 이하로 확 낮춰야 하는데 이게 고위험 병목이라고 분석했어요. 로봇 관절 구조를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로봇 팔이 무거운 걸 들고 허공을 딱 멈췄을 때 단 1mm의 밀림이나 떨림도 없어야 되거든요. 백내시가 없어야 한다는 뜻인데. 아, 덜덜 떨리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이 엄청난 토크를 버티는 초정밀 기어, 그러니까 하모닉 감속기나 롤러스크류 가공 기술은 AI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장인 정신의 영역이에요. 거기다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은 중국이 히토리로 꽉 쥐고 있죠. 잠깐만요. 전문가님, 부품과 전력이 중요한 건 알겠는데요. 근데 앞선 자료들 보니까 실제 로봇 하나가 공장에서 움직이면서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시간당 136달러나 든다면서요? 네, 엄청나게 비싸죠. 그러니까요. 이게 웹에서 텍스트 긁어오른 거랑은 차원이 다르게 비싼데 결국 이 값비싼 물리적 데이터를 독점하는 쪽이 최종 승자가 되는 거 아닐까요? 관절 깎는 부품사들은 결국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요? 데이터 독점이 경제적 혜자를 구축할 거라는 건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근데 이건 순서의 문제거든요. 순서요? 네. 시간당 136달러라는 이 수집 비용을 낮추려면 현장에 싸고 튼튼한 로봇 수십만 대를 먼저 쫙 깔아야 합니다. 값싼 관절이나 모터가 대량으로 생산되지 않으면 데이터를 모을 육체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 물리적 값대기가 없으면 영혼을 담을 수도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패권 전쟁 전에 이 병목을 쥐고 있는 부품사들한테 먼저 10억 달러 규모의 엄청난 자본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세대적 부의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와, 완전 이해됐습니다. 자, 그럼 육체가 생겼으니 이제 밥을 먹여야죠. 그 밥이 바로 전력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데이터 센터랑 로봇을 같이 돌리려면 지금 전력망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NRC 원자력 규제위원회가 아주 파격적인 발표를 했죠. SMR 인허가 단축 말이죠. 네, 소형 모듈 원자로 인허가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단 6개월로 대폭 줄였습니다. 공장에서 모듈로 찍어내서 데이터 센터 옆에 바로 붙일 수 있거든요. 구리 수요도 2040년까지 5배나 폭증한다면서요. 데이터 센터 배선에 엄청 들어가니까요. 알루미늄 가격도 중국 탄소 감산 우려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겹쳐서 4년 만에 최고치 찍었고요. 거기다 변압기는요. 지금 주문해도 리드타임이 48개월입니다. 4년을 기다려야 돼요. 효성중공업이나 HD 현대일렉트릭이 완전히 슈퍼 사이클을 탄 거죠. 오죽하면 에이서 같은 PC 업체는 CPU가 전력을 너무 많이 먹어서 칩 공급 부족으로 하반기 출하량 감소할 거라고 경고까지 했겠어요. 중국도 2030년에 수소경제 222조 원 상업화 선언했고요. 네, 에너지 쟁탈전이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AI랑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요. 당연히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사이클 산업으로 불렸던 방산이나 조선이 이제는 완전히 국가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받고 있더라고요. 네, 체급 자체가 달라졌어요. 한국, 조선, 방산 이쪽 수주 잔고가 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GDP의 13%에 달하는 돈이에요. 300조 원이요? 와, 삼성중공업은 이례적으로 5척 패티지 수주도 따냈고 하나오션은 도산한 창호함 태평양 횡단하면서 실전 능력 증명해서 캐나다 60조 원 잠수함 사업 수주도 자신하고 있죠. 심지어 UAE는 이란 드론 막으려고 한국 K-30 비호복합방공망 수출까지 검토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흥미롭게 본 건 드디어 정부가 공식 발표한 한국형 핵잠수함 장보고 -N 프로젝트입니다. 무기급 고농축 우라늄 대신 저농축 우라늄, 즉 LEU를 쓴다고 하던데요. 네, 2030년대 건조를 목표로 하는데 LEU를 쓰면 핵확산 금지 조약 우려를 막으면서도 엄청난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산소 확보하려고 디젤 잠수함처럼 수면 위로 올라올 필요 없이 바닷속에서 사실상 무제한으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죠. HD 현대중공업이랑 하나오션 컨소시엄이 유력합니다. 바다 밑에서 이러고 있는데 하늘 위 우주로 가면 스케일이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네, 스페이스X 상장 얘기죠. 네, 6월 12일 나스닥 상장 목표인데 기업 가치가 약 3,104조 원이래요. 사상 최대 IPO인데 이게 패시브 자금 쏠리는 것도 문제지만 미 우주군이라 22억 9천만 달러짜리 군사통신 네트워크 계약을 체결했다는 게 진짜 무섭더라고요. 과거 우주 개발은 그냥 달에 깃발 꽂는 상징적인 거였다면 지금은 철저하게 AI 인프라입니다. 스페이스X 저궤도 위성이 곧 전쟁 나도 끊기지 않는 무적의 군사 통신망이 되는 거니까요. 나사는 블루 오리진이랑 파이어플라이에 2천억 달러 부어서 달에 기지 짓는다고 발주도 냈잖아요. 2030년까지 달 표면에 원자로 건설하는 것도 명문화했고요. 이건 뭐 우주를 에너지와 데이터의 식민지로 만들겠다는 거 아닌가요? 네. 미래 에너지 패권과 완벽히 직결되는 구조입니다. 자, 우주와 로봇으로 이렇게 미친 듯이 뻗어나가던 자본과 기술이 결국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종착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몸, 생명과학이더라고요. 네. 피지컬 AI 인프라가 결국 바이오로 융합되고 있죠. 부강약품 자료 보니까 드림 CIS랑 AWS랑 파트너십 맺고 오가노이드, 그러니까 미니 인공 장기랑 AI를 결합한 플랫폼을 구축했어요. 비임상 동물 실험을 아예 대체해서 신약 실패율이랑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러 속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속도전이 성과로 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D&D 파마텍의 DD01이라는 후보 물질이 있는데요. 아, 그 대사 이상 지방 간염 MASH 치료제요. 네, 임상 이상에서 위약군은 간염 소실률이 5.3%밖에 안 됐는데 투약군은 무려 62.5%라는 압도적인 수치를 보였습니다. FDA 가속 승인 기대감이 쏟아지고 있죠. 바이오 빅딜 액수도 엄청나던데요. 녹십자는 3년 연속 적자이던 대상포진 백신 개발사 큐레보를 일라일릴리에 팔았잖아요. 무려 4,600억 원 프리미엄을 받고 매각해서 투자 재원을 확보했고요. 네, 카디건도 심혈관 신약으로 나스닥 IPO 신청했고 알지노믹스도 유전자 치료제로 WHO 국제 일반명 확정받았고요. 잠재력의 시장이 엄청난 가치를 매겨주고 있습니다. 일반 대중들도 이걸 아는 거예요.
최근에 국민성장펀드가 이틀 만에 97.5%가 완판됐거든요. 사람들이 이 거대한 성장에 올라타지 않으면 뒤처질 거라는 열망이 엄청나다는 방증이겠죠. 네,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소프트웨어였던 AI가 반도체를 거쳐 로봇 육체를 입고 에너지를 집어삼키고 방산 우주로 뻗어가더니 결국 인간의 질병까지 정복하려는 거대한 인프라 사이클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와, 오늘 자료들 쭉 훑어보니까 결국 융합과 전환이라는 키워드로 정리가 되네요. 비트가 아톰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게 딱 맞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의 초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 끝에 여러분께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AI가 직접 설계하고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공장을 돌려 제품을 만들고 심지어 달의 기지까지 스스로 짓는 그런 완전 자동화 경제가 온다면요. 과연 인간의 노동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로봇이 로봇을 생산하는 시대에 이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가 쏟아내는 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이 무서운 톱니바퀴 속에서 여러분은 과연 어떤 위치를 차지해야 할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앞서가는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지식의 쇼컷. 오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완벽하게 채워줄 새로운 자료들을 꽉꽉 채워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